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우리 통일신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새 우리 통일신라도 또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됐는데, 사실 통일신라는 저기 삼국시대 때부터, 그쵸?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부터 또 삼국을 통일한 이후 통일신라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우리 이제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지금 현재 경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내려가 보면 정말 많은 이제 문화재들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경주 사람들은 뭔가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제 유물이 나온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온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진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겨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쩌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 지난주에 장보고 이야기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 신라가 엄청 해상무역도 발전을 했고, 게다가 또 아주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아주 먼 국가, 에서까지 이 신라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걸 우리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 신라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정말 심각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연히 골품제는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잖아. 원래대로라면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성골이었어. 그쵸? 근데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우리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진골도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봤었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얘들아, 이 진골들 사이에서 나도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왕위 다툼, 즉 왕의 자리를 두고 서로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였냐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로지 이제 권력을 빼앗고 혹은 빼앗기느냐 걱정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데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나라를 통치하는 거를 너무 소홀히 해버린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신라의 두 번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해줄 어떤 중앙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뭐 있어도 계속 막 권력 다툼에 휘말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슬금슬금 자신의 힘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땅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거기에 덩달아서 뭐 군사도 조금씩 더 늘려나가서 심지어 군사력까지 키우게 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얘들아, 이 농민의 땅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아주 이제 뭐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죠. 왜냐면 이제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이제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어쩌면 이 귀족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세 번째 문제. 누가 너무 힘들어졌느냐? 바로 농민들이죠. 이 농민들은 이제 우리가 땅을 일구거나 농사를 지으면 이제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나라에 바치곤 했는데요. 그런 세금을 바치는 것도 너무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또 그마저도 사실은 이제 일부 귀족들은
뭐 일부러 뭔가 트집을 잡아서 농민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오갈 곳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단 뭐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마땅히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아주 심각하면 거리에 나앉거나 아니면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이제 곳곳에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 농민들은 이제 굉장히 분노한 것이 이제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가지고 있던 땅도 빼앗겼죠? 그리고 일자리를 마땅히 구할 수 없지? 그러니까 배는 너무 고프고 또 뭐 먹고 살 길은 너무나도 요원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냥 도적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도적으로 변하는 그런 농민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신라 말기의 상황은 결국 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일단은 얘들아, 지금까지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준 신라 후기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응? 자, 얘들아,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요, 어느샌가 지방에는 새로운 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되게 이제 혼란스럽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지는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역까지 신경을 쓸 틈이 없었던 거지. 근데 요 시기를 틈타서 이런 지방에서 힘을 기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 호족들은요, 얘들아, 점점점 이제 자신만의 힘을 키워나가게 돼서 나중에는 자신들만의 성을 짓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백성을 왕 대신 지켜주는 대신에 세금까지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아니, 군사력도 그럼 얘들아 당연히 강할 거고 세금 걷어서 이제 재력도 있고 게다가 성까지 지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 사실은 거의 왕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이제 신라 후기에는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호족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전원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야 되는 책의 주인공 왕건도 이런 호족 출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 안에서 왜 백성들이 힘들다고 나왔는지 그리고 뭐 봉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얘들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아까 잠깐 일시정지해서 필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 잘 적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안녕.